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경쟁사들 미국 PBM 등재 완료 소식. 셀트리온, 유플라이만은 셀트리온 월요일 플러스 0.73% 상승, 헬스케어는 플러스 1.87%, 제약은 플러스 0.6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 3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적으로는 셀트리온에 대한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는요, 수급 상황이 완전히 호전됐다, 좋아졌다고 아직까지는 보기는 그런 모습이죠. 3일 상승에 따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지선 저점은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면은 7월 1일이잖아요.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임박한 시점에서 경쟁사들은 일부 PBM 업체의 등재 완료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이죠.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메이저 PBM 중에 하나인 옵텀 RX죠. 옵텀 RX에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옵텀 RX는 2개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추가를 했다. 그래서 환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경제성을 향상을 시키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이 옵텀 RX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미국의 PBM 업체 가운데서 3위 업체죠. 옵텀 RX는요. 그리고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의 계열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미국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3개 PBM 업체 중에서 3등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직접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요, 7월 1일부터 옵텀 RX 고객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활용도가 높은 휴미라에 대한 3가지 바이오 시밀러 대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즉,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3가지 제품을 등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옵텀 RX 표준 처방 목록에는 휴미라와 동등하게 다음 치료제가 포함된다. 하일리모즈, 산도스코조, 고농도 치료제이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 베링거 인겔하임 쪽이잖아요. 이렇게 2개를 이번에 추가를 했고, 1월 달에 암제비타는 목록에 등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등재한 암제비타, 이번에 2개 실태조하고 하이리모즈, 이렇게 해서 일단 3개를 등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등재한 2개를 보시면 둘 다 하위 목록에 등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옵텀 RX는 올해 아달리무밥 카테고리에 새로운 참가자를 추가하는 것을 계속 평가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번에 3개를 등재를 했지만요, 올해 안에 한두 개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6월 22일 날 삼성증권에서 나온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6, 7월 중에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PBM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 판매에 대한 수익성 개선 기대다. 그래서 헬스케어에 대해서 2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시장의 우려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PBM 등재를 앞두고 가격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PBM 등재가 됐다 해도 처방이 빨리 안 된다, 더딘 처방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먼저 PBM이 등재된 이후에 처방이 빨리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3년 내에 빨리 매출이 크게 는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는요, 지난번에 코일에서 쪽에서 큰 폭의 이제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저농도기 때문에, 또한 리베이트를 안 주기 때문에요, 메이저 쪽보다는요 마이너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만은요, 첫 번째로 생산 수율이 지금 좋잖아요. 수익성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판매로 전환한 이후에 처음으로 PBM하고
계약이 성공이 되게 되면요, 앞으로 나올 후속 제품들에 대해서도 등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크게 보시면요, PBM 등재에 대해서 단기 모멘텀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중장기적으로 직접 판매의 효과, 즉 수익성 개선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수익성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가 개선밖에 없는 것이죠. 원가 개선은 공정 개선을 통해서 생산 수율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를 절감하는데 이것은 큰 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직접 판매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은 가파르게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동안 셀트리온 그룹의 경우는요, 영업이익률이 유통사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럴 때는 4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요, 영업이익률이 55%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익성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의 직접 판매에 대한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미국에서의 직판 효과는 2025년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PBM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메이저 PBM 등재는 매우 중요하다. 메이저 PBM 시장 점유율이 87%이고 PBM의 등재가 되어야 처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PBM은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처방의약품 약국에서 처방을 하잖아요. 이것을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 보험사들의 계열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하는 역할은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험 청구, 우편약품 배달, 대부분 우편으로 약을 배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의 요구에 맞춰서 처방의약품 급여 목록을 등록을 하고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약사하고 의약품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는 역할을 PBM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죠. 자, PBM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메이저급 PBM의 등재를 위해서는 높은 WAC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WAC는 뭐냐면요, 기준가다, 표시가다, 도매 제시가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는 가격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WAC는요, 제약회사가 즉 셀트리온이 제시하는 도매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PBM 업체의 수익 구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잖아요. 이것을 보험회사하고 나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은 환자가 가입된 보험에 따라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담을 PBM에서 하는데요. 약값이 낮으면요, 약국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요 줄인 금액만큼 수익을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리베이트와 가격 이야기는요, 잠시 후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PBM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약사 쪽에다가 이제 리베이트를 원하죠. 그리고 또 약품 가격도 낮은 가격을 둘 다 요구를 합니다. 리베이트는 리베이트대로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또 약가도 좀 낮으면 좋겠죠. 그것은 바로 PBM의 수익이 이 양쪽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WAC를 높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마이너 PBM이죠. 마이너 PBM은 리베이트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만 따지는 것이니까요, 낮은 가격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제약사는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85% 인하고 이런 것은 마이너 PBM 쪽으로 등재가 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PBM의 수익은 두 가지잖아요. 리베이트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약가 차이에 따라서, 즉 환자와 약가를 분담을 하잖아요. 같은 부담률이라도 약가가 낮으면 실제 부담 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요 금액이 남는 거잖아요. 두 개를 PBM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약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약품 가격 미국에서는요,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AWP는요, 고시 가격입니다. 평균 도매 가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WAC는요, 제약회사가 제시하는 도매 가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PBM하고 협상을 해서 WAC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기준가 내지는 표시가, 도매 제시가로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MP는 평균 제조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ASP입니다. 이것은 실거래 가격, 평균 판매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시 가격하고 기준 가격, 요 가격 두 개는요, 큰 차이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도배상에 제시하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도매상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 여러 개 있는 도매상들한테 제시한 가격을 평균을 낸 것이 AWP니까요. 거의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ASP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ASP는 뭐냐면요. 바로 제약사의 매출액을 ASP에서 산출을 하는 것이죠. 즉 평균 판매 가격 ASP는요. 기준 가격, 즉 표시 가격, 도매 제시 가격에서 도매 수수료를 빼고 또 리베이트 빼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실제 거래 가격, 실제 판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약사의 실제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ASP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수료가 낮으면 좋고 리베이트도 낮으면 좋겠죠. 그런데 반대로 PBM 입장에서는요. PBM은 이 리베이트잖아요. 리베이트는 요식을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리베이트는 기준가에서 도매 수수료하고 또 ASP를 뺀 가격이니까 도매 수수료하고 ASP는 일정하게 정해놓고 나면은 당연히 요 제시 가격이 높을수록 리베이트는 높아지는 것이죠. 즉 리베이트를 높이려면 당연히 제시 가격도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베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약가의 차이인데요. 환자와 PBM이 약가를 공동으로 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환자가 50% 약값 자기 돈으로 내고 나머지 50%를 PBM이 낸다고 쳤을 때요. 약품 가격 약가가 2,000원이라고 치면 50%니까요. 1,000원을 서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품 가격이 50% 인하된 1,000원이라고 치면은요. 이 1,000원의 반반이니까 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 부담률은 같지만 약값이 쌀수록 금액은 줄어들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남는 돈, 이런 부분이 이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PBM 쪽에서는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많이 받으면 좋죠. 따라서 리베이트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 제시 가격이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 약가 차이에 따라서 이익을 많이 보려면 약품 가격은 또 낮아야 되니까 두 개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가격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PBM이 갑이기 때문에요. PBM 쪽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만족스러워야만 등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약가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하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쉽게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실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기준가 그리고 낮은 기준가 가격 둘 다 구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암제비타가 이미 했잖아요. 이 두 가지 가격 전쟁을 다 펼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시 가격이 높은 쪽은 높아야만 리베이트를 많이 주잖아요. 가격을 너무 많이 낮춰버리면요 리베이트를 안 줍니다. 요 신리 같은 경우는 85%나 가격을 다운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리베이트를 안 주기 때문에 메이저 쪽에서는 등재가 안 됩니다. 마이너 쪽에 등재가 됐잖아요. 마이너 PBM 쪽은요, 리베이트는 포기하고 저가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가격 차이만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등재가 이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현재까지 상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PBM 메이저 3개 쪽에 80%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이군데 한 군데라도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PBM 쪽의 3위 업체인 옵텀 RX에서는 암제비타, 그 다음에 고농도 쪽에서는 하이리모즈, 그리고 실테조 3개의 바이오시밀러를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로 한두 개 더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PBM의 1위 업체는 CVS 쪽에서는요. 암제비타도 등재를 시키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등재를 안 시킨 상황이고 또한 몇 개를 등재를 시킬 건지도 아무 말도 없어요. 그 다음에 2위 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제비타만 등재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 상태고 PBM 입장에서도 이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은요. 처음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BM 쪽의 등재 여부 문제가 의외로 올 연말까지도 시간을 끄면서 서로서로 눈치 보기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등재가 된다 해가지고 매출액이 확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플라이만은요 급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다는 관점에서요 내년 이후에 한번 보자 이런 관점이고요. 그 이전에
올 내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PBM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지난 5월 29일자 영상에서 총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95억의 매도죠. 기관들은 118억의 매수 우이고요. 오늘 자사주는 46,092주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예정 물량의 45.71% 매수를 한 상태고요. 이중바닥의 형태로서 지지선은 확보가 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오늘 외국인들이 28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도 78억의 매수를 보여주면서요,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외국인들이 1억 매도, 기관들이 9억의 매수인데요. 제약도 금요일날 조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십자 모형으로 약간 숨고르기의 모습이죠.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의 성장 동력은 두 가지 제품이잖아요. 최근에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예의를 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회사가 체계를 바꾸고 있는 과정들이잖아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이와 더불어서 미뤄왔던 합병 추진,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가시화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요,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서 상황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